25년 전 죽은 엄마 반지를 시어머니가 끼고 있었다. 서연이 백화점 VIP 라운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시선이 얼어붙었다. 시어머니 강미숙이 한쪽 뺨을 감싸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 앞에는 명품 핸드백을 든 중년 여성이 턱을 치켜세운 채 서 있었다. 서연이 재빨리 다가가며 물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작은 오해가. 핸드백을 든 여성이 비웃듯 말했다. 오해라니요? 당신 시어머니가 내 가방에 커피를 쏟았어요.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서연이 차갑게 그 여성을 바라보며 말했다. 실수였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가방 세탁비는 제가 드리죠. 여성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세탁비? 이건 한정판이에요. 세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당신네 시어머니가 어디 집안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남편은 태상그룹 이사예요. 서연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다.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태상그룹 이사시라고요? 흥미롭네요. 서연이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비서실장님, 저예요. 태상그룹 이사진 명단 좀 보내주세요. 지금 당장요. 여성이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뭐 하는 짓이에요? 명단을 봐서 뭐 하게? 서연이 냉정하게 대답했다. 확인하려고요. 태상그룹 이사 부인이 공공장소에서 노인을 폭행하는 게 회사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이에요. 여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폭행이라니요? 그냥 가볍게. 서연이 끊어 말했다. CCTV 영상 확보는 이미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태상그룹은 현재 저희 신성그룹과 합병 협상 중이에요. 제가 신성그룹 회장 며느리 한서연입니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여성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신성그룹이라고요? 서연이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백화점 매니저에게 차분하게 말했다. 이 여성의 출입을 영구정지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신성그룹 계열사 모든 매장에도 블랙리스트 등록 부탁드립니다. 매니저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회장님 따님. 서연이 미숙의 어깨를 감싸며 라운지를 나섰다. 뒤에서 여성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차에 오른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연아,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니? 서연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가족을 지키는 게 제 일이에요. 그리고 저런 사람들은 확실히 해야 다시는 같은 짓을 안 해요. 미숙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정말. 서연이 미숙의 손을 토닥이며 말했다. 천만에요. 그건 그렇고 어머니, 오늘 제가 새로 오픈한 설렁탕집 가볼래요? 맛이 끝내준다던데. 미숙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좋지. 우리 며느리가 추천하는 곳이면 틀림없을 거야. 2부 설렁탕집의 비밀. 서연과 미숙이 들어선 설렁탕집은 소박하지만 깔끔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인지 손님이 많지 않았다. 젊은 여자 알바생이 다가와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서연이 대답했다. 2명이요. 창가 자리로 주세요. 알바생이 그들을 안내하며 물었다. 주문하시겠어요? 미숙이 메뉴판을 보며 말했다. 설렁탕 2개요. 알바생이 주문을 받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그녀의 시선이 미숙의 손가락에 멈췄다. 정확히는 미숙이 끼고 있는 에메랄드 반지에. 알바생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저기요. 미숙이 알바생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왜 그러세요? 알바생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미숙의 반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 반지 어디서 구하셨어요? 미숙이 당황하며 대답했다. 이거요? 남편한테 받은 건데. 알바생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건 우리 엄마 반지예요. 설렁탕집 안에 몇 안 되는 손님들이 일제히 이쪽을 쳐다봤다. 서연이 재빨리 일어서며 말했다. 잠깐 진정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알바생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이 반지는 우리 엄마가 유일하게 가지고 계시던 거예요. 안쪽에 M, J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을 거예요. 미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서연이 재빨리 미숙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반지 좀 보여주세요. 미숙이 반지를 빼서 서연에게 건넸다. 서연이 반지 안쪽을 확인하자 과연 M, J라는 작은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알바생이 다급하게 말했다. 맞죠? 제가 맞다고 했잖아요. 서연이 침착하게 물었다. 당신 어머니 성함이 뭔가요? 알바생이 대답했다. 민지영이에요. 그리고 제 이름은 민하늘이고요. 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지영이라고 했나요?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 엄마는 2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요. 그때 엄마 유품 중에 이 반지만 없었어요. 미숙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서연이 재빨리 미숙을 부축하며 물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숙이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다. 지영이라니. 하늘이 미숙에게 다가가며 물었다. 우리 엄마를 아세요? 미숙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영이는 내 친구였어. 공기가 무거워졌다. 하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왜 엄마 반지를 갖고 계세요?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건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아버지가, 아니, 우리 남편이 설명해야 해.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뭔가 심상치 않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 직감했다. 3부 시험과 진실. 그날 밤 서연은 시아버지 한진수 회장을 따로 만났다. 진수가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있을 때 서연이 노크 없이 들어왔다. 진수가 눈을 들며 말했다. 서연이구나. 무슨 일이니? 서연이 책상 위에 반지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이 반지 민지영이란 분 거라던데요. 진수의 손이 멈췄다.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그걸 어떻게 알았니?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민지영 씨의 딸을 만났어요. 그 딸이 이 반지를 보고 알아봤죠. 진수가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때가 된 것 같구나. 서연이 기다렸다. 진수가 입을 열었다. 지영이는 내 첫사랑이었어. 하지만 우리 집안은 가난했고 지영이 집안도 마찬가지였지. 그래서 나는 돈을 벌기로 했어. 지영이에게 이 반지를 주고 약속했지. 반드시 돌아와서 너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서연이 조용히 물었다. 그런데 왜 어머니와 결혼하셨어요? 진수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미숙이네 집안에서 투자를 해줬어. 조건은 미숙이와의 결혼이었지. 나는 비겁하게도 돈을 택했어. 그가 고개를 떨구며 말을 이었다. 지영이에게 편지를 보냈어. 미안하다고, 다른 사람을 만나라고. 하지만 지영이는 답장하지 않았어. 그리고 얼마 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지. 서연이 조용히 물었다. 그럼 반지는요? 진수가 대답했다. 지영이 장례식장에서 지영이 아버지가 나한테 던졌어. 이 반지나 가지고 살라고. 나는 그 반지를 미숙이에게 줬어.
내 죄책감을 숨기기 위해서였어. 서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민하늘이라는 그 딸은 지금 설렁탕집에서 알바를 해요. 어려운 형편인 것 같던데. 진수가 고개를 들며 물었다. 하늘이라고 했나? 지영이 딸이.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제 생각엔 아버님이 직접 만나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진수가 망설이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사부 거지 노인과 국수. 일주일 후 진수는 아들 재민의 예비 신부를 시험하기로 마음먹었다. 재민이 데려온 예비 신부 이지수는 시골에서 작은 국수집을 운영하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진수는 지수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는 남루한 옷을 입고 얼굴에 때를 묻혀 거지 행세를 하며 지수의 국수집을 찾아갔다. 진수가 국수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서 오세요. 진수가 구부정한 자세로 더듬거리며 물었다. 국수 한 그릇. 얼마요? 지수가 대답했다. 5,000원이에요. 진수가 주머니를 뒤적이며 말했다. 나 돈이 3,000원밖에 없는데. 지수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진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역시 돈이 없으면 쫓아내겠지. 하지만 지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3,000원 주세요. 대신 국수 푸짐하게 드릴게요. 진수가 놀라 지수를 쳐다봤다. 지수가 주방으로 들어가며 덧붙였다. 날씨도 추운데 따뜻한 거 드시고 가세요. 진수가 자리에 앉았다. 얼마 후 지수가 국수를 가져왔는데 그릇이 유난히 커 보였다. 지수가 국수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많이 드세요. 김치랑 단무지는 셀프예요. 진수가 국수를 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맛있었다. 손맛이 느껴지는 정성이 담긴 맛이었다. 진수가 국수를 다 먹고 3,000원을 내밀었다. 지수가 돈을 받으며 물었다. 맛있으셨어요? 진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아주 맛있었소. 지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다행이다. 다음에 또 오세요. 진수가 가게를 나서려는데 지수가 뒤에서 불렀다. 잠깐만요. 진수가 돌아서자 지수가 비닐봉지를 내밀며 말했다. 이거 싸드릴게요. 저녁으로 드세요. 진수가 당황하며 물었다. 이건 왜? 지수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추운 날씨에 거리에서 주무시는 것 같아서요. 따뜻한 거 드시고 주무세요. 진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잘해주시오? 지수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엄마가 그러셨거든요.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라고. 그게 사람 사는 거라고요. 진수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지수가 깜짝 놀라 말했다. 왜 그러세요? 진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안하오. 시험한 걸 용서해 주시오. 지수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다. 시험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진수가 얼굴에 때를 닦아내며 대답했다. 나는 신성그룹 한진수요. 재민이 아버지요. 지수의 입이 떡 벌어졌다. 네, 회장님이세요? 진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신 같은 며느리를 얻게 되어 영광이요. 부디 우리 재민이를 잘 부탁하오. 지수가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진수가 일어서며 지수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오부 바보 신랑의 비밀. 한편 서연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그녀가 한재욱과 결혼한 건 아버지 빚 때문이었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50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고 진수 회장이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재욱과의 결혼을 제안했던 것이다. 재욱은 바보였다.
아니, 정확히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지적 장애를 갖게 된 것이었다. 서연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버지를 위해 결혼을 받아들였다. 결혼식 날 서연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체념이 숨어 있었다. 첫날 밤 서연은 침대에 앉아 재욱을 바라봤다. 재욱은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재욱 씨, 이제 자요. 재욱이 고개를 돌리며 순진한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 누나, 나 바보 맞아요? 서연이 당황하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왜 그런 말을? 그런데 재욱의 눈빛이 갑자기 달라졌다. 멍했던 눈에 날카로운 지성이 깃들었다. 재욱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바보가 아니에요, 서연 씨. 서연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재욱이 침대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10년 동안 바보 연기를 했어요. 그게 안전했거든요. 서연이 뒷걸음질 치며 물었다. 무슨 소리예요? 교통사고로. 재욱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 교통사고는 사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나를 죽이려 했죠. 서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누가요? 왜요? 재욱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신성그룹 후계자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요. 형 재민이는 서자예요. 아버지가 결혼 전에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죠. 서연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럼 재민 오빠가? 재욱이 고개를 저었다. 형은 아니에요. 형도 피해자예요. 진짜 범인은. 그때 갑자기 문이 열렸다. 미숙이 들어섰다. 미숙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계속해봐, 재욱아. 진짜 범인이 누구라고? 재욱의 얼굴이 굳었다.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숙을 바라봤다. 어머니, 설마. 미숙이 문을 닫으며 말했다. 그래, 내가 재욱이를 죽이려 했어. 아니, 죽였어야 했는데 실패했지. 서연이 소리쳤다. 왜요? 왜 자기 아들을? 미숙이 비웃으며 대답했다. 내 아들? 재욱이는 내 아들이 아니야. 공기가 얼어붙었다. 재욱이 조용히 물었다. 그럼 제 엄마는 누구예요? 미숙이 차갑게 대답했다. 민지영이야. 내 아버지의 첫사랑. 육부 숨겨진 진실. 서연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민하늘은? 재욱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내 친누나예요. 아버지와 민지영 사이에서 태어난. 미숙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지영이는 진수를 정말 사랑했어. 진수가 나와 결혼한 후에도 몰래 만났지. 그리고 재욱이를 낳았어. 서연이 물었다. 그럼 회장님은 아셨나요? 미숙이 고개를 저었다. 몰랐어. 지영이가 숨겼거든. 그리고 재욱이를 낳고 얼마 안 되어 교통사고를 당했지. 재욱이 주먹을 쥐며 물었다. 그 교통사고도 당신이? 미숙이 차갑게 웃었다. 아니야. 그건 진짜 사고였어. 하지만 나한텐 행운이었지. 지영이가 죽고 진수는 죄책감에 시달렸어. 그때 내가 재욱이를 데려왔어. 불쌍한 아이를 입양한 착한 아내로 보이려고. 서연이 소름이 돋았다. 그럼 재욱 씨를 죽이려 한 건? 미숙이 서늘하게 대답했다. 재욱이가 커가면서 진수를 너무 닮아갔어. 언젠가 진수가 눈치챌까봐 두려웠지. 그래서 교통사고를 위장했어. 바보로 만들면 위협이 안 되니까. 재욱이 분노에 떨며 말했다. 당신 때문에 나는 10년을 바보처럼 살았어요. 미숙이 일어서며 차갑게 말했다. 그래도 살아있잖아. 감사해야지. 서연이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려 했지만 미숙이 더 빨랐다.
그녀가 핸드백에서 작은 권총을 꺼냈다. 서연이 숨을 죽였다. 어머니. 미숙이 총을 겨누며 말했다. 미안하지만 이제 너희 둘 다 없어져야 해. 재민이만 남으면 모든 게 내 것이야. 재욱이 서연을 뒤로 감추며 말했다. 서연 씨는 아무 상관없어요. 보내주세요. 미숙이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이미 다 들었잖아. 그때 문이 벌컥 열렸다. 진수가 들어섰다. 미숙아, 총을 내려. 미숙이 놀라 진수를 바라봤다. 당신이 어떻게? 진수가 차분하게 말했다. 다 들었어. 서연이가 몰래 연락했지. 서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미숙이 들어오기 전에 비서실장에게 긴급 문자를 보냈던 것이다. 진수가 미숙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총을 내려, 미숙아. 이제 끝이야. 미숙이 히스테리컬하게 웃었다. 끝? 아니야, 시작이야. 내가 얼마나 오래 참았는데. 그녀가 총구를 재욱에게 겨눴다. 진수가 재빨리 앞으로 뛰어들었다. 탕! 총성이 울렸다. 진수가 바닥에 쓰러졌다. 아버지! 재욱이 비명을 지르며 진수에게 달려갔다. 서연도 재빨리 진수를 부축했다. 미숙이 멍하니 총을 바라보다가 비틀거렸다. 그때 경찰들이 방으로 들이닥쳤다. 경찰이 외쳤다. 총을 버려요. 미숙이 힘없이 총을 떨어뜨렸다. 경찰들이 그녀를 체포했다. 7부 새로운 시작. 병원 응급실에서 진수는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총알이 급소를 비켜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병실에서 깨어난 진수는 재욱과 서연을 보며 안도했다. 진수가 약하게 말했다. 다행이다. 너희가 무사해서. 재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진수가 재욱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넌 내 아들이야. 비록 늦게 알았지만 내 피를 나눈 소중한 아들이야. 재욱이 울먹이며 물었다. 언제부터 아셨어요? 진수가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바보 연기를 한다는 걸 5년 전부터. 넌 지영이를 너무 닮았어. 표정도 말투도. 재욱이 놀라 물었다. 그럼 왜 모르는 척? 진수가 대답했다. 널 지키기 위해서. 미숙이가 다시 해칠까봐.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민하늘은요? 회장님의 딸이라는 걸 아세요?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DNA 검사 결과를 받았어. 하늘이도 내 딸이야. 재욱이 눈을 빛내며 말했다. 그럼 누나를 찾아야죠. 진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미 연락했어. 곧 올 거야.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하늘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들어와도 될까요? 진수가 환하게 웃으며 손짓했다. 들어와, 하늘아. 하늘이 다가가자 진수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해서. 하늘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괜찮아요. 저 잘 살았어요. 진수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제부터는 내가 누려야 할 걸 누리며 살아. 넌 신성그룹의 딸이야. 하늘이 놀라 물었다. 저 정말요? 재욱이 하늘에게 다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누나 반가워요. 나 재욱이에요. 동생. 하늘이 재욱을 보며 눈물을 쏟았다. 두 남매가 처음으로 포옹했다. 8부 마지막 반전. 3개월 후 신성그룹은 큰 변화를 맞았다. 미숙은 살인미수와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민은 충격을 받았지만 진수와 재욱이 그를 따뜻하게 받아들였다. 재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저는 서자예요. 회사를 물려받을 자격이. 진수가 재민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너도 내 아들이야. 재욱이 하늘이와 함께 회사를 이끌어가렴.
재민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편 지수와 재민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치러졌다. 지수는 여전히 소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고 진수는 그런 며느리가 자랑스러웠다. 결혼식장에서 서연이 재욱에게 물었다. 이제 바보 연기 안 해도 되니까 좋죠? 재욱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죠. 하지만 가끔은 바보처럼 굴 거예요. 당신 앞에서만. 서연이 웃으며 재욱의 팔을 꼬집었다. 바보 같은 소리. 그때 하늘이 다가왔다. 그녀는 이제 신성그룹 이사로 임명되어 디자인 부문을 맡고 있었다. 하늘이 서연에게 말했다. 언니 고마워요. 언니가 없었으면 저는 아직도 우리 가족을 몰랐을 거예요. 서연이 하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가족이잖아요. 당연한 거죠. 진수가 세 자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곁에는 민지영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진수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지영아, 우리 아이들 잘 컸어. 이제 편히 쉬렴. 갑자기 진수의 핸드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진수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한진수 회장님이십니까? 진수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만.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민지영의 친구였어요. 진수의 얼굴이 굳었다. 지영이 친구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께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지영이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맡긴 편지가 있습니다. 진수가 놀라 물었다. 편지요? 수진이 대답했다. 네. 지영이가 말했어요. 25년 후에 회장님께 전해달라고. 진수의 손이 떨렸다. 무슨 내용인가요? 수진이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직접 읽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진수가 대답했다. 그러죠. 언제 편하세요? 수진이 말했다. 내일 오후 2시 한강공원에서 뵐 수 있을까요? 지영이가 회장님과 자주 가던 그곳이요. 진수가 눈을 감으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내일 뵙죠. 전화를 끄는 진수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지영아, 내가 무슨 말을 남겼을까? 다음 날 진수는 한강공원에 나갔다.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데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회장님이시죠? 진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박수진 씨시군요. 수진이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다. 이게 지영이가 남긴 편지예요. 진수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봉투 겉면에는 진수에게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수진이 말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진수가 수진을 붙잡으며 물었다. 잠깐만요. 지영이가 왜 25년 후에 전화라고 했나요? 수진이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지영이가 그러더라고요. 25년이면 회장님도 아이들도 준비가 될 거라고. 진수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다. 준비요? 수진이 봉투를 가리키며 말했다.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수진이 떠나고 진수는 혼자 벤치에 앉아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깔끔한 편지지에 쓰인 지영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진수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벌써 25년이 흘렀네요. 우리 하늘이와 재욱이는 잘 컸을까요? 당신도 건강하시겠죠? 먼저 미안해요. 당신을 속였어요. 교통사고는 사고가 아니었어요. 나는 병에 걸렸고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고로 위장했죠. 하지만 가장 미안한 건 다른 거예요. 재욱이가 사실은 당신 아들이 아니에요. 진수의 눈이 커졌다.
편지를 계속 읽었다. 재욱이의 진짜 아버지는 나를 치료해준 의사 선생님이에요. 당신과 헤어진 후 나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그분이 나를 도와줬고 우리는 서로 의지하게 됐죠. 하지만 그분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재욱이를 낳기 전에요. 나는 혼자가 됐고 당신을 다시 찾아갔어요. 당신은 재욱이를 당신 아들로 알고 있을 거예요.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재욱이를 지키는 방법이었어요. 진수의 손이 떨렸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25년 후에 이 편지를 전하라고 한 건 그때쯤이면 진실이 밝혀져도 괜찮을 것 같아서예요. 재욱이도 다 컸을 테고 당신도 준비가 됐을 거라고 믿어요. 재욱이를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비록 당신 핏줄은 아니지만 당신은 재욱이에게 진짜 아버지였어요. 하늘이도 잘 돌봐줘요. 그리고 당신도 행복하세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해요. 지영 올림. 진수가 편지를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봤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지영아. 그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편지를 품에 안고 과거를 회상하며 저녁 무렵 진수는 집으로 돌아왔다. 재욱이 거실에서 서연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다. 재욱이 진수를 보고 반갑게 말했다. 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진수가 재욱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재욱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산책 좀 하고 왔다. 재욱아. 재욱이 물었다. 네, 아버지. 진수가 재욱을 꼭 안으며 말했다. 사랑한다, 아들아. 재욱이 당황하며 웃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부끄럽잖아요. 진수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그냥 하고 싶은 말이었어. 넌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그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아. 재욱이 진수를 꼭 안으며 말했다.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서연이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진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혈연이 뭐가 중요한가? 재욱이는 내가 키운 아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날 밤 진수는 서재에서 지영의 편지를 불태웠다. 쟤는 바람에 날려 사라졌다. 편히 쉬렴, 지영아. 우리 아이들은 내가 지킬게. 신성그룹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재욱과 하늘, 재민이 함께 회사를 이끌어가기 시작했다. 서연과 지수는 그들을 든든하게 지원했다. 진수는 가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과거를 회상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어, 지영아.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지영의 대답처럼. 그렇게 신성그룹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거짓과 진실이 뒤섞인, 하지만 결국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의 이야기였다.